오늘은 수신 5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신과 평천하, 그 다음에 이 수신과 평천하에 대해서 수신이 먼저라고 함을 과학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수신을 함에 있어서 국선도에는 체지체능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에 대해서 어떤 그 분석적 심리학과 어떤 통합적 수행관에 입각하여 어떤 그 초월적 어떤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님의 몸맘숨이라고 하는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내용하고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그 한 말씀을 묘비 명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가슴에 와 닿는 것, 울림이 많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혁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조금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들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이 세상까지 변화시켰을 것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주 요새 현재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말을 안 듣는 것이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뭔가. 그래서 나부터 해야 될 것을, 나부터 변화되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관념법에 내재된 성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보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왼쪽의 부분, 어떤 외양, 감각,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은 이름 없는 그 주교님의 그 말씀처럼, 묘비명의 말씀처럼, 상상력이 풍부할 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호기롭게도, 이런 그 마음을, 신념을 가졌을 때의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그러한 영역.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니 결국은 하면 된다 해서 나의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참 부질없구나. 어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큰 기운이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자로 했을 때 이쪽은 하면 된다 하는 어떤 연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관법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즉 여기에는 어떤 분석적, 분별적 사고, 분석적 사고의 기능, 이쪽은 통합적 직관의 기능,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달관의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어떤 포기가 되어지면서 어떤 저절로 되어지고자 하는
되어지는 어떤 기운을 어떤 느끼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 수련식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요. 인위적으로 젊었을 때는 상상력이 풍부할 때 어떤 호기롭게 하면 된다 해서 모든 것을 개혁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다고 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강하면 이 이면에 여기 잠재의식이 여기 표면의식이 되고 이건 잠재의식이 되겠죠. 여기에 이 연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에 그림자로서 응어리들이 열등감이 쌓인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은 이 열등감이 표출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여기에 잠재의식의 그림자다. 즉 여기에는 겉마음이면 여기 속마음이다. 이것이 둘이 아닌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에 분석적, 분별적 사고의 기능에서는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뇌파를 내리고 심파를 내려서 이 직관의 세계, 통합적 직관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 두 가지가 다 보인다. 해서 어떤 그런 그 수련을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보이면은 거기에서 탈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불균형, 부조화에서 탈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해하고 수련에 접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걸로 마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그 자연과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 전에 여기에 겉마음과 속마음 이것도 분명하게 온전함에서 이뤄갈 때 어떤 속마음에서 표출이 되어지는 겉마음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정지를 시켜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항상 겉마음과 속마음, 벽과 그림자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죠. 굳이 구분을 한다 그러면 오른쪽 것은 분별적 사고의 기능에서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라면 왼쪽 것은 통합적 직관의 세계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물리나 과학에 대해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대략 이런 부분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파악한 수련의 경험에 의해서 수련과 같이 접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이나 어떤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은 인과 율이 결정론을 얘기합니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로서 잘 된다. 하는 그런 결정이 돼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법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수련에 있어서. 그래서 초기에 이런 그 과학이나 의학의 어떤 그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인과율적인 결정론적인 인간은 영생불사할 수도 있고 뭐 기계 결정해서 어떤 과학 물질 어떤 그런 그 혜택을 많이 누렸죠. 그러나 이 양자 현대에 있어서 그 양자 역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상보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설득력이 좀 잃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원리적으로 상보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두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결정 하나하나 딱딱 이렇게 하나의 원리로 설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건가 하면 저건 동시에 다 있다는 얘기죠. 입자성과 파동성. 어떤 파동으로 보면 파동이 되고 입자로 보면 입자로 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의 관찰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보면. 그러나 이거는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우리 태극의 어떤 개념하고 같이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불확정성 원리,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측정자와 측정 방식, 측정 대상은 분리될 수가 없다. 보는 것만 보이는 이 얘기는 측정자, 측정 방식, 측정 대상 전체적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란 얘기입니다. 다 이런. 그래서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보는 것만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의 어떤 현실 세계는 마음속 세계가 표출이 된 것이다. 그러기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어떤 인식론적으로는 그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극미의 양자 세계에서는 측정 행위 자체가 측정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얘기. 즉, 측정 행위 자체가 측정 전체란 얘기죠. 통합적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 존재는 확실하지 않다, 확률적이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죠. 위에는 그래서 위에는 수련적으로 봤을 때 연법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관법에 해당이 되고 즉 분석적이고 분별적이고 여기는 통합적이고 직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통합적 어떤 분별의 세계를 넘어서 통합적 직관의 세계로 들어가서 통합적 직관의 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창의성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동시에 같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죠. 태극, 상보성의 원리. 즉,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의 삶으로 봤을 때는 숙명과 운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즉, 숙명은 자연적이고 저절로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명이라고 하는 건 인위적이고. 그래서 여기는 되면 한다는 그런 측면. 그 다음 인위적으로는 하면 된다 하는 측면. 즉, 인위적인 것은 연법. 그 다음 자연적인 것은 관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교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의욕이 넘쳤을 때는 이 운명은 가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서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전수전 다 경험해 보니 안 되더라 이게. 이런 인위적으로 운명을 개척할 흉은 피하고 길한 것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지 안 되더라. 그 이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있더라. 그 숙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바뀔 것을 그런 자조적인 어떤 달관된 포기에서 나온 어떤 그런 말씀이 이 숙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운명은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과 양, 태극, 서로 상보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그러나 이것이 피용축일이 맞는지 시절 인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불확정성의 원리.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양자역학에서 밝혀놓은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법보다는 인위적인 연법보다는 이 관법으로 통합적 어떤 직관의 세계를 넘어서 어떤 초월적 어떤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 가운데는 혼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국선도에서는 중기, 불교에서는 중도, 유도에서는 윤직골중, 선도에서는 포율수중, 이렇게 얘기해서 이 중을 잘 균형과 조화를 잘 잡으면 이런 통합된 어떤 큰 박의 세계로 들어가서 지혜로운 현상 뒤에 실상을 파악하고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거짓과 혼란을 극복하고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가 이 도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즉 음과 양 태극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한 생각이 나오는데, 이 무국은 우리의 실체입니다. 본체, 그 진화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태극은 음양이 갈라지기 이전에 어떤 여기서부터 이제 실체 사고가 나오고 가치 사고가 나오고 불만 사고가 나오고, 그래서 이 생각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분별적 어떤 분별적 사고의 세계고, 그 너머 이 태극의 어떤 그런 세계는 통합적 직관의 세계, 그 넘어서 초월적 어떤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무국의 어떤 초월적 세계는 도저히 언어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입을 댔다는 혀를 잘릴 수 있는 그런 세계이므로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과학으로 증명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언어 문제는 여기에 정말 심각하다. 우리의 원자 구조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든 말하려고 하지만 일상 언어로는 아무래도 이야기할 길이 없다. 모든 과학적 모형과 이론들은 근사치밖에 안 되고, 그것의 언어적인 해석도 우리의 언어가 지닌 애매모호성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 그래서 어떤 공안이라고 하면은 어떤 선불교의 어떤 세심하게 궁리해낸 일견의 사리에 합당치 않은 난문으로서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논리와 추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서 이러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비논리적인. 그 다음에 자연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는 일상 언어의 이미지와 개념을 더욱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비상명, 비상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했을 때 이름에서 본질에서 멀어진다. 그 다음에 원자와 내부 구조를 살핀다는 것은 과학이 우리가 가진 감각적 상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신비가들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자들도 비감각적인 경험을 다루게 되었고, 또한 신비가들처럼 경험의 역설적인 면모에 마주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현대 물리학의 모형과 이미지가 동양 철학의 그것과 동류가 되기에 이른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우리 자연과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어를 초월한다 해서 도저히 초월적 어떤 세계는 언어로서 표현을 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수운동은 이립보다는 행입이 우선이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체지체능을 주장을 합니다. 즉 몸으로 알고 몸으로 능력을 얻어 가져라. 즉 조화감각, 균형감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호기롭게 인류에게 고함, 또 뭐 어떤 불교도들에게 고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감각, 사고, 판단의 어떤 영역을 줄이면 이런 직관과 감적 인식의 어떤 통합적 직관의 세계가 나타나서 이렇게 둘이 아니나 둘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수련으로서 이렇게 국선도 단전 행공을 통해서 체지체능을 해라. 그래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몸으로 느껴라. 몸으로 그냥 느껴라. 이것이 체지체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수신제가 치우평천하의 말씀처럼 젊었을 때 상상력이 풍부했을 때 어떤 신념이 꽉 찼을 때 머리에 이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호기롭게도 하였으나 나중에 보니
이러한 것들을 이면에 어떤 보이지 않는 큰 흐르는 기운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것들과 어떤 균형점에서 어떤 초나라와 올나라라 왔다 갔다 하면 그 균형이 충이 보이듯이 그 초월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국선도 단전 행공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앉아서 숨을 쉬세요, 명상하세요 하면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또 너무 번잡스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선도 단전 행공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수신의 어떤 그 방편으로서 권해보겠습니다.